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주식회사 이덕규 강사입니다. 금일 강의는 넷벽 코어 1의 마지막 챕터로 디자인 패턴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램 설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문서화하기 위해 보완된 형식 방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론이 바로 디자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이번 챕터에서 디자인 패턴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실습 시간에도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화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두 가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넷벽 코어 1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디자인 패턴은 이 두 가지 중 좌측에 있는 상태머신 구조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구조는 넷벽 코어 2에서 배우실 예정입니다. 이 두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성향에 따라 특별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두 디자인 패턴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금일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상태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디자인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태 머신은 와일 루프가 하나 있는 것에 반해 생산자 소비자 구조는 와일 루프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PPT 화면만 놓고 보면 단일 루프와 병렬 루프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이는 실제로 저희가 추측한 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또 생산자 소비자 구조의 경우 위쪽 와일 루프의 이벤트 구조가 있죠. 이벤트 구조는 와일 루프 안에 들어가서 동작할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와일 루프를 반복 실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태 머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루프가 반복 실행되어지는 반면 생산자 소비자 구조는 루프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에만 돌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산자 소비자 구조는 상태 머신에 비해 루프가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퀀스를 짐작하기 쉽고 특정 이벤트 발생 상황에만 루프가 반복 실행되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에 용이합니다. 반면 상태 머신의 경우 계속해서 루프가 반복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특정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PPT 사진만을 보고 간단하게 두 디자인 패턴의 차이점을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넷백 코어2에서 실제로 생산자 소비자 구조를 배우게 되시면 지금 설명드린 차이점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상태 머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서의 사진은 상태 머신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상태 머신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와일 루프. 둘째, 케이스 구조. 셋째, 시프트 레지스터. 넷째, 열거형 상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상태 머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네 가지 구성 요소 대부분을 지난 챕터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구성 요소만큼은 배우지 않아서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열거형 상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열거형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숫자형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열거형 상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거형 상수를 꺼내어 놓아 보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푸른색 상수 하나가 만들어지죠. 저희는 이 상수를 어디에서 꺼냈죠? 네, 숫자형이죠.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배울 때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바로 형입니다.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실수, 정수 데이터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에 따라 주황색, 푸른색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열거형 상수는 숫자형입니다. 그런데 색이 무엇이죠? 푸른색이죠. 네, 이 열거형 상수는 푸른색으로 정수형 상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열거형 상수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형을 확인하시면 unsigned integer 16비트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열거형 상수를 가지고 상태 머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내 상태 머신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머신은 루프가 반복 실행되어지면서 어떠한 상태를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계측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진계측기는 프로그램 시작, 진도계측, 프로그램 종료 같은 상태들이 있겠지요. 상태 머신 구조는 이 상태들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열거형 상수입니다. 열거형 상수를 이용하면 방금 말한 프로그램 시작, 진도계측, 프로그램 종료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열거형 상수를 이용하여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부분은 랩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열거형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면 아이템 편집이라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편집 항목을 클릭하면 파업창이 뜨고 아이템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것입니다. 이 아이템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상태들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각각의 아이템의 상태들을 넣으면 우측의 값이 0, 1, 2로 매칭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계측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아까 설정해줬던 상태 3개를 넣어볼게요. 프로그램 시작, 계측,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했더니 아이템들이 늘어나면서 값에 0, 1, 2가 매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열거형 상수로서 상태가 표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 0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태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기존에 있던 이 열거형 상수 하나 지워주고요. 저희 상태 머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while 루프, 그리고 케이스 구조, 그 다음에 스포트 레지스터와 방금 지었던 열거형 상수, 이 4가지가 상태 머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구성 요소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상태 머신은 틀은 하나 만들어줬어요. 틀은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 머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냐면 맨 처음에 초기가 실행되는 상태를 만들고 맨 처음에 초기가 실행된 다음에 대기로 곧바로 넘어가게 할게요. 초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곧바로 넘어가고 대기 상태에서 종료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 머신을 만들 건데 그때 대기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종료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대기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상태 머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처음에 초기 상태가 실행이 되었다가 다음 루프 때는 대기 상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대기 상태에 들어오면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종료 상태로 가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대기 상태로 가게 되는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종료 상태로 가겠죠. 이걸 한번 시퀀스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초기 대기 하다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필요한 버튼은 하나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 필요한 버튼 하나이죠. 그래서 불리언 컨트롤 확인 버튼 하나를 만들고 얘를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불리언 버튼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 머신을 만들 건데 상태 머신에서에 대한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열거형 상수에서 아이템 편집을 클릭하고 아이템에 그 상태들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키, 대기, 종료 상태를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초기, 대기, 종료 상태가 열거형 상수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열거형 상수를 이제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을 해요. Shift 레지스터는 받은 값을 그 루프 안에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Shift 레지스터에 받으면 PC 메모리에 저장됐다가 다음 루프 돌 때 PC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 값을 빼와서 갱신된 값을 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Shift 레지스터의 열거형 상수를 왜 연결했는지는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Shift 레지스터를 통과한 열거형 상수 값을 케이스 선택자에 연결합니다. 이 열거형 상수는 숫자형이라고 했어요. 케이스 선택자에는 숫자, 문자, 불리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숫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열거형 상수에서 이 열거형 상태들, 초기, 대기, 종료는 숫자 값으로 매칭이 된다고 했죠. 초기는 0, 대기는 1, 종료는 2의 값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대기, 종료라고 하는 초기 자체는 상태지만 0, 1 값이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초기 상태로 한번 가고요. 초기 상태에서의 동작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초기에서 곧바로 대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가 대기로 놓고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 동작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초기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가 Shift 레지스터를 통과해서 Shift 레지스터의 안에 있는 케이스 선택자에 이 초기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를 값을 넣고요. 그럼 이제 초기 0의 값이 실행되기 때문에 0 코드가 0이 써있는 선택자 라벨에 있는 초기 값이 실행돼서 이 초기 케이스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이 초기 케이스 안에는 대기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가 Shift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 열거형 상수는 PC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 루프로 때 이 Shift 레지스터에 전달이 되겠죠. 그때 대기 케이스가 실행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거형 상수와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상태를 이동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버튼이 눌리면 종료, 버튼이 누르지 않으면 대기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 거예요.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는 건 true라고 볼 수 있고요. 눌리지 않았다라는 건 false라고 볼 수 있죠. true냐 false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케이스 구조입니다. 이 케이스 구조를 하나 놓고요. 종료 버튼에 대해서 케이스 선택자에 연결해주고 3일 때는 버튼이 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 케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종료 해주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안 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이 부분에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대기 상태에 들어왔는데 버튼을 누르면 종료 상태로 가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대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얘 자체는 열거형 상수가 Shift 레지스터를 타고 케이스 구조를 실행하는데 그때 이 케이스 안에 다음 Shift 레지스터로 연결해 줄 값을 보내가지고 다음 상태를 이동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는 종료 케이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가 없어요. 처음에 케이스 구조는 창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종료 케이스까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음 케이스 추가를 하시게 되면 종료 케이스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료 케이스에서는 프로그램 종료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상수를 이 루프 조건,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고요. 이 상태로 되면 저희가 해당 조건들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안 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케이스 구조를 만들 때는요.
입력은 상관이 없지만 출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구조에 모든 케이스에 있는 값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초기에 대해서 그 열거현 상수 쪽이 연결됐고 대기 쪽도 연결이 됐지만 종류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는 이 불련이 연결되어 있지만 초기 대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은 케이스 구조에 값들을 연결 안 했지만 숫자형, 불리형, 문자열의 기본 디폴트 값을 연결해 준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리언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하시면 나머지 케이스 쪽은 불리언의 디폴트 값인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숫자형, 그러니까 열거형 상수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하면 숫자형의 디폴트인 0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0과 매칭이 되는 초기 열거형이 실행이 되게끔 됩니다. 자,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야 돼가지고 종료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하면 시프트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한 거고요. 이 불리언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는 true가 들어오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false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종료 안 하는 것도 볼 수 있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머신 구조를 한번 만들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우측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연결된 열거형 상수 쪽 와이어를 인디게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얘를 상태라고 놓고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돌리면 처음 초기에서 바로 대기로 갈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초기에서 바로 대기로 왔죠. 이 상태에서 종료 버튼이 눌리면 종료로, 안 눌리고 있으면 계속 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종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종료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끝났을 거지만 이때 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했기 때문에 0의 값, 그래서 초기 값이 매칭되어서 상태에는 지금 초기 상태가 들어가게끔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난 것으로 된 겁니다. 이게 상태머신 구조의 동작 상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초기 상태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가 시프트 레지스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초기 값, 0의 값에 매칭되는 케이스 구조, 초기라고 하는 케이스 구조가 실행이 되고요. 그 케이스 구조 안에는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대기 열거형 상태. 그 대기 열거형이라고 하는 게 다음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과하고요. 그때 이제 PC 메모리에 저장되고 다음 루프 때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대기 열거형 상수가 들어와서 대기 케이스가 실행이 되죠. 대기 케이스에 실행이 되는데 종료 버튼이 눌렸다면 종료가 들어가서 종료에 대한 그 열거형 상수가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시프트 레지스터, 다음 루프 때는 다음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종료 케이스가 실행되는 게 되는 겁니다. 종료 케이스는 프로그램이 종료하게끔 되어 있고 이때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한 거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 어떤 상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해준 겁니다. 이게 상태머신의 구조입니다. 자, 저희는 상태머신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상태머신 구조는 구성 요소로서 while loop, 케이스 구조, 시프트 레지스터, 열거형 상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while loop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실행이 될 건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케이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를 이동해 주기 위한 열거형 상수와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디자인 패턴 중에 상태머신이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이 상태머신의 구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때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상태머신을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가 넷뷰 코어 1에 대한 모든 강의였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